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사흘 뒤인 20일 병원을 떠나겠다고 선언하면서 수술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진료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의대생들도 다음 주 집단 휴학을 예고했는데 과거 의사들의 단체 행동으로 야기된 의료 대란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 집단 행동을 어떻게 할지 논의 중입니다. 회의가 열리고 있는 현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혜원 기자, 지금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네, 오후 4시 반에 시작된 비상대책위 회의는 현재 1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비대위를 꾸린 뒤 첫 회의인데 그 사이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의대생들은 휴학계를 단체로 내겠다고 선언하면서 집단 행동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비대위는 투쟁을 선언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집단 행동 찬반 투표를 할지, 행동 시점은 언제로 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모든 적법한 수단과 방법, 의사협회와 회원의 역량을 모두 결집해 투쟁에 나설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그런데 이미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 차질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환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미 주요 병원에서는 다음 주 수술 일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빅5 병원의 경우에는 의사의 40% 안팎이 전공의들인데 이들이 화요일 새벽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했고 다른 병원 전공의들도 대거 동참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호소했습니다. 환자는 힘들죠. 환자는 있을 때 의사인데. 근데 다른 데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데서 파업을 하잖아요. 상당히 좀 불안하긴 하죠. 되도록이면은 이제 이런 파업 수순보다는 어떤 테이블 위에서 정부와 또 의료계에서 이렇게 좀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정부는 과거처럼 물러나는 일은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매일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아 고발이 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 취소까지 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2020년 파업 때와 다르게 사후 구제 같은 선처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경고 메시지를 낸 가운데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공천 면접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가장 치열했던 곳은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대구였는데요. 현역 의원에겐 압박 질문이 이어졌고 상대 후보를 파렴치범이라고까지 부르는 등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 면접장으로 후보들이 들어옵니다. 긴장한 듯한 후보들이 심사위원들 앞에 차례로 앉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면접 마지막 날인 오늘 텃밭 대구 지역에 대한 심사도 진행됐습니다. 경쟁자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 상대 후보에 대한 날선 지적도 나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도주 차량, 그다음에 선거 범죄 이런 게 파렴치범입니다. 그 파렴치범 후보들하고 같이 겨루고 있는데. 대구 동구을에선 지역구 현역인 강대식 의원과 비례대표인 조명희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 등이 경쟁 중인데 조 의원이 면접장에서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강 의원을 저격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압박 질문도 나왔습니다. 저희에 대해서는 대구 경북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없다고 비판받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구 달서갑 현역인 홍석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아 변호사와 경쟁합니다. 말씀 없으시면 그냥 열심히 하시라 정도 말씀이 있었겠죠. 오늘 면접은 대구 지역뿐 아니라 강원, 울산, 부산 지역구 예비 후보들을 대상으로도 진행됐습니다. 현역 박성민 의원과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 맞붙은 울산 중구 면접에서는 박 의원의 삼천교육대 전력 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전날 면접이 진행됐던 대전, 세종, 경북, 경남 지역에 대해 단수공천 후보자, 즉 단일 정식 후보들도 결정했습니다. 대전 유성을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당적을 옮긴 이상민, 경남엔 친윤계 윤한홍, 박대출 의원 등 총 12명이 발표됐는데 이 중 11명이 현역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초쯤이면 공천과 관련한 대체적인 큰 틀이 형성될 걸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지은입니다. 러시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 나발니가 시베리아 감옥에서 돌연 사망했습니다. 타살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이 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Россия без Путина! Россия без Путина! 투옥 중이던 러시아 야권 정치인 나발니의 죽음에 미국에서도 애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Thanks for all compassion and hope. 추모 행렬 속 푸틴은 살인자라는 문구도 눈에 띕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정이 없던 기자회견까지 열며 푸틴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We don't know exactly what happened, but there is no doubt that the death of Navalny was the consequence of something that Putin and his thugs did. 유럽 곳곳에서도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푸틴 책임론과 함께 타살 의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Alexei Navalny has been a strong voice for freedom, for democracy for many years. Russia has serious questions to answer. 타살 의혹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광기에 가까운 주장이라며 의학적 검사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반박했습니다. 나발니는 2020년에 독극물 증세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푸틴 대통령이 배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선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전남 완도에선 선박들이 서로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는데 다행히 선원 77명이 모두 구조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선 고속버스 3대가 충돌해 승객 3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윤정주 기자가 전합니다. 컴컴한 새벽 바다에 선박 2척이 기울어 있습니다. 해경이 구조선으로 선원들을 대피시킵니다. 선원들은 사다리를 타고 한 명씩 구조선으로 내려옵니다. 승선원 총 19명, 승선원 1명 탑승.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전남 완도군 여서도 인근 바다에서 5,900톤급 화물선과 9,000톤급 LNG 운반선이 부딪혔습니다. 사고 당시 화물선엔 선원 58명이, LNG 운반선엔 1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항해 중이던 화물선 뱃머리와 LNG선 측면이 부딪히면서 일어났습니다. 해경은 구조선 13척과 헬기 등을 동원해 2시간 만에 선원 77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LNG선에 실린 가스로 인해 자칫 큰 사고가 될 뻔했습니다. 폭발 우려까지도 이제 감안을 하고 저희가 구조 작업을 진행을 했죠. 버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청주휴게소 근처에서 고속버스 3대가 연달아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다쳤고 1시간 동안 도로가 막혔습니다. 경찰은 음주사고는 아닌 걸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방안이 온통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인천 인하대학교 기숙사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분 만에 꺼졌지만 기숙사 관계자 60대 남성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학생 140명도 한밤중에 대피해야 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